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에 있었던 또 증시의 포인트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포인트들 짚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 주가에 대한 향방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상승장 속에서는 약간 좀 탄력이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대 잡아야 될지 정태근 이사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를 좀 준비를 했는데 결국 뭐 시장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월달 돼서 분위기가 갑자기 좀 바뀌어버렸는데 어찌 보면 시장 얘기가 결국 반도체 얘기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참, 1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막, 죽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게 많이 왔었는데, 네. 참 오늘 분위기 보면은, 참 손바닥 뒤집듯이 한 시장이 뒤집혔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참 이게, 이 토마토랜드가 금요일에 있다 보니까 좀 늦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서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022년도 1월 달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와 좀 비슷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월 달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네. 2022년 1월 달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40포인트에서 850포인트까지 거의 20%가 지수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더라고요. 뭐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해가지고 13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원인은 저도 모르겠어요. 원인은 저도 모르겠는데 달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게 반전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월 달까지 그렇게 시장이 안 좋다가 11월 달, 12월 달 좋았다가 11월 달, 12월 달 좋았다가 갑자기 1월 달 분위기가 반전되고 근데 시장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반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빠져서 힘드실 때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시장이 빠져서 힘드실 때는 과거의 패턴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1월달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결국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패턴이 나왔던지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비슷한 패턴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데이터가 되고 시장에서 조금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 어두울 수가 있는데 그 어두운 불빛 속에서 한 줄기 어떤 빛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어떤 얘기 말씀드렸냐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월 달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매수도 참 이게 성격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약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 계약이 18,000계약 정도 들어오고 맞아요. 있어요. 어제도 네. 마찬가지로 장중에 한 10,000계약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 그냥 빨갛다고 매수, 파랗다고 해서 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수라고 하더라도 매도 청산이 될 때도 매수가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1월 31일까지 시장이 좀 그랬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미결제 약정과 같이 봐야 돼요. 미결제 정갑 동향하고 미결제 약정을 같이 봐야 지금의 어떤 선물 매수가 순수하게 선물 매수냐 아니면 그동안 들었던 매도의 청산 성격으로 이게 매수가 잡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매도가 청산돼도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약해지게 하면서 올릴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17일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반등을 못 주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 매수가 잡혀있지만 결국 이게 매도 청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매수의 성격이 말 그대로 매수 포지션에다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또 비차익도 그렇고 차익도 그렇고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뜯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뭐냐면은 어쨌든 분위기는 바뀌었고 코스피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제 멱살 잡고 같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주된 시장이 이 코스피고, 그럼 코스피를 보게 된다면 어저께 또 삼성전자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었고, 이 외국인 매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반등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느 섹터를 사느냐?
결국 반도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네.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조금 이제 참고 사항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 1월 반도체 수출액 93억 7천만 달러, 네. 전년 대비 56% 성장했거든요. 결국 하이엔드 디램, 우리가 그동안 얘기 많이 했었던 뭐 HBM이란지 DDR5란지 이쪽이 수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뭐냐면은 그동안 말씀드린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시장을 보실 때, 종목을 보실 때 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제일 하단의 종목, 업종, 시장이거든요. 결국 이제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반도체가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제 우세를 보이지만 또 이렇게 시장 계속 선면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또 시장이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의 반등이 어느 기점에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시장은 어느 정도 또 당연히 반등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밀리더라도 결국 외국인 수급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한 상승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손 팀장님은 좀 다른 의견 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비슷한 의견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바닥이랑 고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꾸준하게 이게 정말 바닥인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어제 아침, 어제 오후, 오늘 아침, 오늘 점심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다른 모습 보여줘서 다행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이사님께서 선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미결제 약정 차트를 봤는데 1월 초부터 미결제 약정이 줄다가 미결제 약정이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개월 넘게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거의 코스피 시장에는 거의 1억 가까이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거는 정말 매도가 매수로 체결되는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수 매수가 늘어나는 것도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도 물량 체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순수 매수로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외국인은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시장에 나온 뉴스들이 점차적으로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애플이랑 메타가 실적 발표했고 저번에 뭐 TSMC나 인텔 이런 것들이 뭐 잘했다. 근데 1분기 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다. 잘했다. 1분기도 잘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애플이 안정적 실적 발표했고 메타가 정말 긍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배당까지 준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오늘 한 줄평을 지금 3거래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저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 잘 모른다. 더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 순매수가 어제여서 오늘도 들어왔고 그다음 코스피도 지금 외국인이 거의 현물을 1억 가까이 매수했고 코스피 선물도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는데 순수 매수 방향으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쟁 뉴스가 또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정말 바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성장주를 유심히 보셨던 분석한다면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볼만하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또 포인트를 함께 두고 계신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종목별로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어디 섹터를 좀 봐야 될지 정 이사님부터 알려주세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희? 제가 2주 전에 그 이오 테크닉스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 보세요. 그리고 뭐 지금 오늘 근데 솔직히 HBM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반등 나오는 것들 중에서 뭘 선택하셔도 무방하다고 봐져요. 네. 뭐 지금 이제 HBM 관련돼 가지고 상승 나온 게 QRT, 워트, DIT, 오르스 테크놀로지, 뭐 ST, 제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보시고 나중에 반도체가 부각이 되면은 하이닉스 쪽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오 테크닉스 말씀드릴 건데 뭐 이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이제 몇 주내 이제 반도체 기업형 보조금 지금 예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뭐 TSMC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상이 될 건데 이오 테크닉스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쪽도 이제 줄되고 있고 이제 신규로 이제 TSMC 밴드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양쪽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025년 하반기 이나노 양산을 예상하면서 애플 초기 물량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메모리 쪽 보게 되면 디본더 장비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밴더사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을 보게 되면은 레이저 그루밍 장비 요거는 평가 진행되는데 요것도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거의 99%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TSMC,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일단 수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신고 갔던 이유가 거기 있다는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또 2주 연속 알려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손 팀장님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한 줄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가 이제 방송국을 이동한 1시간 동안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원래 이렇게 시장이 좋을 줄 알았으면 저도 반도체를 갖고 왔을 텐데 이렇게 강할 줄 몰라가지고 약간 좀 그 뒤를 노리는 매매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더구전자를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애플 비전 프로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정말 못하신 분들은 뭐 LG 이노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잘하시는 분야한다면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뭐 퓨런티어, 현우산업 이 정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더구전자 그 가운데에 둥글둥글하게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 연간 실적 같은 경우 좀 아쉽게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2022년 이전까지 안전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던 종목이었고요. 모바일 카메라 모듈용 정밀 부품 및 전장 부품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비전 프로, 애플 아이폰, 애플카 동일하게 둥글둥글한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LG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좀 실적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갤럭시 S24 같은 경우 뭐 뉴플렉스나 인터플렉스 매매를 해보셨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노골적으로 부양이 되지 않았다가 뉴스가 나왔을 때 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갤럭시 S24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뉴플렉스나 인터플렉스 이쪽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직 좀 애플 비전 프로에 좀 투자할 포인트가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에서 초도 물량을 이제 8만 대 만족하고 20만 대 돌파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간 다음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이제 모멘텀 중에 뭐 갤럭시 S24나 비전 프로 관련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더구전자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외인 순매도 나오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부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아랫단에 이제 60일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구전자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횡보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하신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뉴스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 팀장님의 원픽은 더구전자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스탁 포인트입니다.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둔 저 PBR주 투자 포인트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 PBR 관련 종목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두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종목들이 좀 밀리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손 팀장님 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우선 뭐 반도체랑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는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PBR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한 줄평도 제가 침착하게 지켜봐야 될 때라고 정한 이유가 사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대장을 공략하기 좀 무서운 상황이다. 그리고 좀 맞아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PBR 테마라는 것이 보면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 8%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오늘 양봉인데 플러스 8% 양봉인데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개인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쪽에서는 하나금융 지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음봉인데 밑꼬리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더 살라 그랬는데 이제 그들도 이제 만약에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뭐 그한테 넘겨주지 하고 넘기는 경향이 있고 내가 살라 그랬는데 개인이 안 들어온다? 그럼 계속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조금 너무 대장급 종목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이 나오기 시작했고 개인 투자분이 접근하고 있다. 좀 냉철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도 또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도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저 PBR이 끝났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내가 매매를 할 때 좀 종목을 구분하는 옥석을 구분하는 스킬은 좀 중요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 종목도 약간씩 종목별 차별화가 발생하는 점이 수급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정 이사님은 이쪽 저 PBR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처럼 실적 좋아지면 시장 가고. 그러니까 참 미국 증시를 보면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인텔 실적 잘 나오면 시장 잘 가고 애플 실적 잘 나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물론 뭐 실적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처럼 그런 영향이 좀 낮은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어떤 폭발적인 실적이 나와가지고 뭐 2017년도에 뭐 그 장을 이끌었는 경험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먹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주주 환원책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우리나라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을 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당 순이익으로 보거든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 많이 번 순이익을 통해 가지고 주주들과 어떻게 나눠 가져갈 것인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서로 윈윈이 되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주가가 잘 가고, 왜냐면 주주 하한테 기대 때문에 주가가 더 잘 가게 되고, 주주들은 또 주가가 잘 가고 있겠지만은 기업이 돈을 잘 벌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순이익에 대해서 또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생긴다는 거.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기아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라면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실적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뭐 자사주 매입 플러스 해가지고 배당까지 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아차 같은 게 이미 15만 원 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문화가 있던 그 주주환원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인색하다 보니까 뭐 완성체였던 주 저평가 요인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결론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저는 단기간에 갈 수밖에 없다 봅니다. 네. 대신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국처럼 어쨌든 실적 좋아지게 되면 기분 좋게 주주환책을 제시하게 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힘들다고 말씀드린 게, 저 PBR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일본 얘기 상당히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항상 BOJ 보게 되면 뭐 정부에서 ETF 어느 정도 매입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과 상당히 많이 비교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ETF 매입 이런 부분들이 뭐 정부도 뭐 적극 더 하면 좋겠죠. 근데 아마 민간적으로 많이 유도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그런데 결국 저 PBR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주가가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주가를 부양하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실적 아니면은 주주 환원책. 근데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 3년, 4년 동안 계속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계속 정체가 돼 있거든요. 네. 순이익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계속 배당을 늘리게 되면 이게 앞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처럼 실적이 잘 나오는 만큼,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똑같이 이제 주주 환책을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실적이 꺾였을 때 이번에 저희가 부진하니까 다음에 실적 잘 내서 좀 더 주주 환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단순히 뭐 기업에 현금이 많다, 뭐 순이익이 좋다, 이런 것들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ETF 매입을 하게 되려면은 또 이제 금투세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숙제들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국회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숙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 PBR 관련된 것들이 순수하게 어떤 테마로 좀 형성이 됐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추격 매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함께 해석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빨리 추천 종목들 들어볼게요. 손 팀장님 어디 쪽 보세요? 네, 저는 S-오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근데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뭐 모드 투어나 뭐 CJ 프레시웨이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했죠. 유가락에도 4분기 순이익 2,09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4분기 흑자전을 성공했다, 이런 뷰가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오전장에는 음봉이었는데 서서 이제 점심시간 지나가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S-오일이 가장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좀 발언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안컵도 있고 홍해 리스크도 있지만 조금 쉬쉬하는 부분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약간 좀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좀 강하게 뭐 할 수도 있는데 이 네옴시티에 집중을 하느라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인데, 만약에 네옴시티가 어떤 강세를 보여준다던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뭐 성장주랑 경기 민감주 쪽으로 투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저는 약달러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사우디가 감산을 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유가는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유가 관련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S-오일이 4분기 실적 발표 결과 그런 상황 속에서 잘했다, 이런 부분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원유 소비가 증가할 거고, 원유 감사를 통해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S-오일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고, 그 다음에 S-오일도 저 PBR주입니다. 네. 관련해서 좀 동반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에다가 이 유가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S-오일 살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정의사님은 오늘 종목 어떤 거 보세요? 뭐 저 PBR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PBR 종목은 조금 힘들고, 그리고 네. 반도체 말씀드렸다 보니까 저는 개별주 그냥 준비했어요. 동아지지. 동아지질이요? 네. 이게 정책 테마다 보니까 뭐 위험하다고 좀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결국 시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테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뒤늦게 올라타가지고 이게 추격 매수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총선도 아직 많이 남은 상황들이고 그 총선들이 계속해서 총선 공약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접근해도 저는 위치적으로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호 공약이 되는 철도 지하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뭐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집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정부에서 철도 지하화 노선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고 조화 이런 걸 통해서 종합 계획을 이제 수립을 착수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어떤 철도 지하에서 마음은 맞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 테마로도 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처럼 진행이 됐을 때 한번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전혀 실체가 없는 기업도 아니고 요 회사는 이제 터널 TBN 공법 국내 1위 회사고요. GTX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 진행 이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싱가포르 터널 공사 그리고 김포 파주 TBM 터널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지하화 이게 나오게 되면 이 회사를 네. 빼놓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완전 개별주 동아지질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지질까지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스탁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중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